여러분들의 친구나 지인 중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 영상은 부담스러우니 쇼츠로 유튜브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쇼츠가 생겨난 시점에서 일반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츠로 유튜브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쇼츠는 일반 영상과 다르게 노출이 한번 잘 되면 쉽게 떡상할 수 있고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상을 올려서 채널을 키우는 것이 아닌 쇼츠만 올려서 채널을 크게 만드는 채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널들을 봤을 때 엄청난 끼와 재능 혹은 유튜브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쇼츠를 만드는 방법만 제대로 한다면 쇼츠 알고리즘을 타서 떡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츠를 어떻게 잘 만들기 전에 어떤 경로로 쇼츠가 노출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파악한 쇼츠 알고리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쇼츠, 즉 소위 떡상하고 있는 영상들이 내 쇼츠 피드에 보여집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보여줍니다. 특히 유행하는 영화나 노래 등이 이 부분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쇼츠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분야 중에서도 그 분야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를 보여줄 때도 있지만 이제 막 만들어진 영상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기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주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영상도 있는데 어때? 라는 생각으로 쇼츠 알고리즘에서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즉 쇼츠 알고리즘을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콘텐츠인가 혹은 시청자가 관심 있게 보는 콘텐츠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 경우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현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떡상하고 있는 영상들이 쇼츠 피드에 뜹니다. 그 말은 즉 사람들이 해당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본인이 이슈를 다루는 채널을 만든다면 요즘 어떤 주제가 핫한지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고 만드는 게 쇼츠 알고리즘을 타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시청자 타겟층을 정확히 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위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경우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쇼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채널을 만들 때 본인 스스로 어떤 주제로 하겠다라는 것을 정했을 텐데 이 컨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타겟팅한 시청자들이 내 컨텐츠를 봤을 때 저런 게 궁금하다 혹은 나도 저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을 정확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떡상하는 쇼츠들을 보면은 끝까지 보게 만드는 영상 구성을 갖고 있어요. 초반 3초에서 5초 정도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볼지 말지 시청자들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영상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예시를 하나 든다면 본인이 육아 관련한 채널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임신하고 있는 분들이 타겟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컨텐츠 주제는 산모들이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저라면 아직 출산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출산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품 혹은 임신하고 있을 때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정해야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단순히 육아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콘텐츠를 만든다면 신생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 있고 3살에서 5살 혹은 10살 등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는데 각 시기마다 중요한 것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을 정확히 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면 영상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타겟팅을 정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주제를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쇼츠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겁니다. 즉 어떤 식으로 영상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을 자아내는 영상. 대표적으로 웨튜브, 이비온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해당 채널들의 쇼츠를 보면 맨 앞부분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장면들을 넣어서 뒤에 내용이 궁금하게 만드는 영상 구성입니다. 대신 이 채널들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나오는 영상의 결과가 파격적이거나 진짜 궁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 혹은 잘못된 편견에 대한 솔루션. 동기부여 채널들 중에서 이런 구성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월급쟁이 부자들 쇼츠 중에서 김동완 님이 나온 쇼츠가 있는데, 해당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편견에 대한 반박과 그 이후에 솔루션이 나오는 구성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솔루션이 나올 때 사람들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와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솔루션이나 진짜 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깊이감이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해당 구성이 사람들이 더 공감을 하고 메시지가 힘이 받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감으로 시작한 영상. 대표적으로 AI 스토리라는 채널이 있는데, 해당 채널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 아니면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혹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초반 도입부가 시작이 됩니다. 즉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영상 구성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의 공감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방법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성공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각자 본인 채널 분야에서 잘 되는 영상들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을 끝까지 보게 만들었는지 각자 분석해서 본인의 채널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에서 예시로 나온 이비온 채널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인가 해가지고 이제 구독자 100만 명을 만든 채널인데, 해당 영상을 키우신 분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관련 분야 채널을 전부 구독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들 중에서도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상들이 선택을 받는지를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성공 공식을 파악을 하고 본인 채널에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핵심 본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내가 타겟한 사람들이 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방법뿐만 아니라 본인이 분석한 영상에서 나온 구성을 벤치마킹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쇼츠로 떡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